안녕하세요. 주린이 겐복입니다. 다들 이어플로우 유상 증자 참여하시나요? 저는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목차로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5개 단락으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인트로, 신주인수권 종목 이야기랑 제가 이제 이어플로우한테 받은 우편물 이야기, 그리고 유무상증자 개념, 그리고 이어플로우 유무상증자 내용 및 일정, 그리고 참여 방법, 그리고 먼저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두 기업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플로우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린입니다. 쌉 주린이.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다양한 참조 사이트를 참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보다 좀 더 지식이 있는 블로거 분들의 글, 그리고 기사들을 몇 개 참조를 했고요. 제가 참조한 사이트 링크는 영상 아래 정보란에 다 남겨둘 테니까 혹시나 오늘 제 이야기가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공부를 하면서 오늘 내용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많은 주린이 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누락이 된 게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자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 저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리오플로 유무상증자 참여하는데 참고만 하시고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이어플로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기간이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뭐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당장 돈이 필요해서 뭐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185주 신주인수권 배정이 됐는데요. 팔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청약에 참여하려고요. 돈으로 하면 한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요즘 좀 돈이 필요하긴 한데 좀 더 멀리 보고 청약에 참여하려고 갖고 있습니다. 그 21일 날 이어플로우 14R 이름으로 종목이 등록됐죠. 증권시장에. 근데 저는 사실 이 종목 이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12월 14일이 신주 인수권 배정 통지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4가 이 날짜를 따와서 14 요렇게 된 건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14는 이어플로우가 14번째로 발행한 신주 인수권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R은 워런티, 보증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14번째로 발행한 이어플로의 신주 인수권을 추후 청약 기간에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보증서, 그런 뜻이죠. 저와 같은 쌉주린이 분들은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어떻게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만 몰랐나? 그리고 저한테 이제 우편물이 왔습니다. 유상 배정 통지서랑 투자 설명서 이렇게 2개를 받았는데 이거는 투자 설명서는 제가 한번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읽진 못했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작년 10월부터 이어플로에 지금 장기 투자 중인데 1년 조금 넘었죠. 1년 2개월. 투자한 이래로 처음으로 이어플로한테 우편물을 받은 겁니다. 좀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에 제가 이제 친구한테 톡을 하나 받았었어요. 집에 우편물 온 거 없냐, 이어플로에 관한. 참고로 그 친구는 이어플로 주식을 몇천 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번 친구이기도 하고 저에게 주식에 눈을 뜨게 해주고 이어플로우를 알게 해줘서 저를 이제 이어플로우를 발을 들이게 해준 친구죠. 이게 작년 11월인데 작년 11월 16일 날 이어플로우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집 결의 관련해서 홈페이지에도 뜨고, 그리고 이제 친구는 초대장? 뭐 하여튼 그런 우편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톡으로 너도 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안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친구는 뭐 1000주 이상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때 20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소액주주라 나한텐 초대장을 안 보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친구가 아닐 거다. 뭐 한 주든 10주든 갖고 있으면 뭐 참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어플로 담당자한테. 이어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그 11월 16일에 주주총회 그 참석하는 건 혹시 조건이 따로 혹시 있나요?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참석할 수 있나요? 그거 별도로 아마 참석장이 갔을 겁니다. 그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야, 못 가는 거야?
근데 담당자가 우편물을 받은 게 없으면 못 온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서러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뭐 20주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또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이 우편물이 좀 감회가 남다르고 기분이 조금 좋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12월 2일 권리락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수가 717주라 0.259% 배정 비율에 따라서 185주를 배정받았습니다. 요 이야기는 또 뒤에 할 거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무상증자 개념. 저와 같은 주린이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좀 쉽게 설명하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우선 증자. 한자로 더할 증, 재물자입니다. 이 한자의 뜻, 말 그대로 자본금을 늘리는 일입니다. 기업이. 그래서 이 자본금을 늘리는 일을 유상으로 하냐, 무상으로 하냐, 이 차이인 거죠. 먼저 유상증자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자기 자본 조달 형태라고 합니다. 즉 주식을 더 찍어내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주식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달리 형식적 증자라고 불립니다. 유상증자는 그 신주 발행이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로 연결되어 있는데 반해서 무상증자는 실질 자산 증가 없이 주식 자본만 늘어나게 된다는 말인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회계상 기업의 자본은 자기 자본인 자본과 타인 자본인 부채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중 자기 자본은 다시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본금이란 주식 발행을 통해 모은 사업 자금으로 주식수의 액면가를 곱해 계산할 수 있는데, 잉여금은 이 자본금을 종잣돈으로 사업을 벌여서 걷어들인 이익을 말합니다. 결국 무상증자란 잉여금에 담긴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잉여금에 담긴 돈을 일부 꺼내서 그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나서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주식을 나눠주면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기 자본의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주머니에서 다른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금과 발행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회사의 자산 크기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죠. 이번에 이오플로우는 유상증자와 함께 무상증자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한 주당 한 주 신주를 배정하는, 즉 100% 무상증자를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이 늘어나서 좋은 걸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라서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유상증자 이후에 이오플로우의 계획대로 실적을 내고 매출이 발생하면 이득이 되겠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튼 지켜봐야겠죠. 유상증자 방식에는 총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주주 배정 방식, 그리고 일반 공모 방식, 제3자 배정 방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의 방식으로만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2개의 방식을 혼용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정 방식과 일반 공모 방식, 이 2가지를 혼용해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갖는 기회를 먼저 주고, 근데 그 기회를 가진 저와 같은 기존 주주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사거나 혹은 좀 불안하고 이 미래가 좀 예측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안 사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량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는 그 신주, 그 남는 물량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권주를 일반 투자자에게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오플로우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유무상증자 개념 여기까지 했고요. 2번째, 이오플로우 유무상증자 내용 및 일정, 그리고 참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이죠. 공시를 통해서 이오플로우가 약 1352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와 한 주당 한 주 신주를 배정하는, 즉 100% 무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실시한 건데요. 300만 주가 신주로 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오플로우 기존 발행 주식 1100만 57만 220주의 25.99%에 해당하는 주식입니다. 이때 공시한 10월 28일 날 신주 예상 모집 가액은 45,0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300만 주를 내서 모집 총액을 약 1352억 원으로 측정을 했는데 중간에 주가가 좀 하락해서 모집 총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유상증자를 공시를 통해서 밝힌 10월 28일부터 한 달이 지난 11월 30일에 1차 발행 가액이 나왔는데 37,800원으로 좀 낮아졌죠. 그 사이에 주가가 좀 하락해서 모집 가액이 좀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352억 원 규모를 예상했는데 1차 발행 가액이 좀 낮아지면서 모집 총액이 약 1134억 원 정도로 200억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최종 확정 발행 가액은 이제 1월 3일에 산정이 되고 1월 4일에 이제 공고가 되는데 보통 최종 발행가는 1차 그리고 2차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차 발행 가액인 37,800원으로 측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뭐 요플로또 주가를 보면 이 37,800원으로 이제 발행 가액이 나온 이때랑 주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4만 원 후반대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 5만 원대는 딱 3번인가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37,800원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플로 구주주 한 주당 배정 비율은 0.259주입니다. 이것도 뭐 블로그를 좀 찾아보니까 그 한 주당 배정 비율 산출 근거가 있더라고요. 사실 뭐 저는 이걸 또 봐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배정 비율이 산출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주당 배정 비율이 0.259주니까 쉽게 말해서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59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과 청약은 이 배정받은 신주인 수건의 2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뭐 259주면은 20% 하면은 51주 정도 되겠죠. 참고로 저는 지금 요플로 728주 가지고 있는데 근데 11주는 12월 2일 권리락 이후에 매수한 11주가 있기 때문에 717주만 적용이 돼서 여기에 이제 0.269주 배정 비율을 적용해서 185주를 배정받았습니다. 여기서 20% 초과 청약하면은 한 30주 넘게 더해서 한 210주 정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저한테 배정된 주식 수 185주만 초과 청약할 생각입니다. 권리락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권리락이 언제냐고 예전에 물어봤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권리락이 뭔지 그때 검색해보고 저와 같은 주린이 분들이 있을까 권리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뭐 쉽게 말하면 권리가 락, 잠궈진다는 뜻인 건데 항상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 그 권리락 날짜가 이제 일정에 꼭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 그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이제 권리가 잠겨있는, 권리가 없는 주식이죠. 그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없는.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신주의 이제 배정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시사상식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185주 배정이 돼서 1월 6일부터 7일 그 청약 기간이죠. 그때 청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37,800원 1차 발행 가액으로 확정이 되면 저는 이제 185주를 살려면 699만 3천원이 있어야 됩니다. 한 700만원 정도가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데 요건 제가 또 이제 청약하고 나서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거라 뭐 그때 얘기하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저한테 들어올 돈이 다음 주에 얼마가 들어올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 살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지금 일정이 오늘 12월 28일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폐신 날이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확정 발행 가액이 상정이 돼서 1월 4일 토요일 날 주말에 공고를 하네. 주말에 확정 발행 가액이 공고가 됩니다. 이 요플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그건 꼭 들어가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인 이제 1월 6일부터 7일 이틀 동안 이제 청약 넣으시면 됩니다. 까먹지 마시고요. 신주인수권 증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꼭 청약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넣지 않으면 그 돈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매도를 하셨어야 됐는데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청약을 넣어야겠죠. 청약은 그 각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증권사 어플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봤어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그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왼쪽 하단에 있는 메뉴에 들어가서 업무 누르시고 제일 상단 오른쪽에 공모주 관리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밀어서 보시면 유상 청약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권리 상세 내역 누르셔가지고 이거 선택하시고
그리고 기준일을 12월 3일로 바꾸고 나서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배정 수량이랑 뭐 배정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청약 기간이 아니라서 일단 신청이 안 되는데, 일단 이까지는 제가 해봤는데 청약일에 요 과정으로 해가지고 청약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주식 계좌에 그 배정 금액만큼, 그 신주를 살 만큼의 돈을 미리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전 아직 안 넣어놔가지고 여기 지금 2만 110원으로 나와 있죠. 예, 지금 주식 계좌에 2만 110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청약을 넣으시고요. 이때 만약에 제가 앞에 말한 이제 물량이 남는다면, 이제 실권주가 발생한다면 그 일반 투자자에게도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공모 청약이 공고가 되고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제 이오플로우의 신주를 살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워낙 지금 이 플로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또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마도 청약이 100% 이상 다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일반 공모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청약 기간에 이제 청약을 넣은 주식은 이제 1월 26일 날 상장이 됩니다. 뭐 예정일이고요. 무상증자는 1월 18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그 이오플로 주식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2월 8일 날 무상으로 부여된 그 신주가 상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다음 주 청약 때 저한테 배정된 185주를 다 사면 913주가 되는데, 여기 이제 100%로 이제 무상증자가 되는 거니까 이제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1826주를 가지게 됩니다. 와우. 거의 2000주 가까이 이오플로 주식을 가지게 되네요. 그리고 중요한 걸 이야기를 안 했네요.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1134억 원 정도의 돈이 확보가 되면 이 돈으로 이제 이오플로가 뭘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빚을 갖거나 뭐 채무 상황 같은 좋지 않은 이유로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악재로 여겨지는데, 이제 미래를 위해 이제 투자하는 그런 돈을 확보하기 위한 유상증자인 경우에는 호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오플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호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 이 1134억 원 중에 무려 95.5% 정도는 시설 자금이랑 운영 자금에 투자를 합니다. 우선 시설 자금에 53억 2,600만 원의 돈을 투자합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46.9%고요. 곤지암읍 수양리 공장 리모델링 및 설비 투자, 그리고 CMO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그리고 운영 자금에 55억 1,400만 원이 투자됩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48.6% 정도 되고요. 임상 시험 비용,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 원부자재 구매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채무 상황 자금에 이제 3억 2천만 원, 퍼센테이지로 하면 2.8% 정도 되고요. 시설 자금 대출 상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재 비용 1억 8천만 원, 1.5% 정도 됩니다. 일단은 두 번째 목차죠. 이오플로우 유무 상증자 내용 및 일정 참여 방법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이오플로우 향후 전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전에 유상증자를 했던 두 기업, 대한항공이랑 LNF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오플로우랑 좀 비교하려고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대한항공은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 이제 규모가 큰 항공사라서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전지 제조업을 하는 회사고요.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고 같은 그런 축전지가 들어가잖아요. 또 그런 거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 표로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플로어랑 비교해서 규모가 훨씬 더 큰 기업들입니다. 업력도 더 길고요. 시가총액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죠. 대한항공은 작년 11월에 공시를 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LNF는 올해 5월 18일 날 유상증자 공시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모집 총액이 클래스가 다릅니다. 3조 3천억 원이고 기존 발행 주식수의 100%가 조금 넘는 만큼의 주식수를 발행을 했고, LNF 같은 경우에는 650만 주를 발행을 했었고, 모집 총액은 4,984억 원. 아무튼 이오플로우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큰 사이즈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죠. 여기서 볼 거는 일단 주린이 입장에서는 확정 발행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기업 모두 다 1차 발행 가액으로 확정 발행 가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오플로우는 공시하는 날 발표했던 모집 가액이 시간이 지나서 그 금액이 떨어졌는데 대한항공이랑 LNF는 올랐죠.
그리고 어쨌든 이 두 기업 모두 1차 발행 가액으로 확정 발행 가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오플로우도 아마도 37,800원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뭐 LNF는 배정 비율이 이오플로우랑 비슷합니다. 0.252. 근데 대한항공은 배정 비율이 0.792죠. 뭐 아까도 말했지만 기존 발행 주식의 100%를 신조를 발행했기 때문에 배정 비율을 많이 했겠죠. 대한항공이랑 LNF는 둘 다 청약률이 100% 이상 달성했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실행하기 전에 주가가 26,95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28,800원입니다. 2,000원 정도 올랐죠. 그리고 LNF는 무려 2배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말이죠. 과연 뭐 이 플로는 어떻게 될지. 근데 대한항공은 왜 이렇게 계속 주가가 그냥 제자리에 맴돌고 있나? 대한항공은 뭐 성공적으로 청약에 성공을 했지만 100% 넘게. 그래서 그 확보된 3조 3천억 원으로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1조 5천억 원을 쓰고 채무 상환에 1조 8,159억 원을 쓸 예정이었지만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아직까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유상증자의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 금액 1조 5천억 원을 아직까지도 그러면 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주가가 계속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LNF는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모집했던 5천억 원에 가까운 그 돈을 거의 이제 시설 자금이랑 운영 자금에 쓰면서 이제 그 계약된 것들, 수주한 것들이 또 잘 풀리면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유상증자 케이스 스터디 대한항공이랑 LNF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이오플로우를 보자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LNF와 같이 이오플로우도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모집한 금액의 대부분을 시설 자금이랑 운영 자금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한 시설로, 투자한 자재들로 매출을 이제 발생할 수 있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선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왔죠. 인도네시아에 453억 규모의 이오 패치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시 제목을 보면 이오 패치 등의 독점 판매 계약 체결입니다. 그리고 공급 금액이 5년간 우리나라 돈으로 453억 정도의 돈이고요. 공급 수량은 연차별로 이렇게 점점점 늘리는 계획으로 수주를 했더라고요. 총 개수는 178만 8천 개고요. 일회용 메디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이게 왜 호재가 되냐? 일단 인도네시아가 성인 당뇨 발병률이 10.8%에 달하고 당뇨 미진단율이 73.7%에 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당뇨 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에는 글로벌 경쟁사인 인슐렛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점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플로우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향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본격적인 아세아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내년이죠. 2022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시된 정보로 추정한 예상 판매 단가가 22달러인데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2022년에 발생 가능한 매출액은 231만 달러, 약 27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올해 이오플로우 예상 매출액이 지금 10억 원 정도인데 내년 인도네시아 계약 매출 예상액이 27억이면 2배 이상의 매출이 이 계약건만으로만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이오플로우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지금 진출할 판로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이죠. 작년에 이탈리아의 대규모 제약회사인 메나리니와 5년간 1,500억 원 규모의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올해 3분기까지 실제로 납품한 금액이 약 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유럽 인증 CE까지 획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을 시작으로 이제 21년 1월 내년부터는 유럽 본격 판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최대 당뇨 의료기기 업체인 시노케어와 합작 법인을 이미 설립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지 생산과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아시겠지만 휴온수가 독점 판매권을 보유 중에 있고요. 참고로 경쟁사인 인슐렛도 아직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2021년 중국의 성인 당뇨 환자 수가 약 1억 4,090만 명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당뇨 환자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당뇨 관련 지출 의료비가 1,635억 달러, 약 195조. 와우.
되게 높네요. 기타 국가 대비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매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 국제당뇨연맹에 따르면 이와 같은 추세는 2045년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중국 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포함한 당뇨 의료기기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유럽으로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한 그 생산력을 이제 캐파를 증대를 해서 향후 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인도네시아 쪽에 중동 쪽에 제품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이제 기반이 이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국가별 성인 당뇨병 환자 수 전망인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뭐 파키스탄, 미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데 지금 요플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지금 중동까지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동 시장은 그 글로벌 경쟁사인 인슐렛이 그 정치 그리고 문화적 이유로 아직 진입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동 쪽의 그 매출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 이제 증대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이어플로우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된 돈으로 이제 시설 자금이랑 운영 자금에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연도별 예상 생산 능력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내년부터 그 펌프랑 패치 연 생산 능력이 2배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200만, 400만, 600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뭐 유럽, 중국 이제 진출길이 열렸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만 말을 들으면 뭐 이오플로우는 지금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발생하고 성공해서 주가가 엄청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시겠죠? 근데 뭐 모든 주식이 그렇지만 언제든 이게 변수가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많이 좀 흔들리고 있고 뭐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제가 8개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투자 설명서에 남아있는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그냥 쭉 얘기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위험 요소가 8개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당사 제품이 경쟁 우위를 점하지 못할 위험.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 세 번째, 회사가 속한 산업 성장 지체에 따른 위험. 네 번째,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한 인허가 소요 시간 및 비용 증가 관련 위험. 다섯 번째, 연구 핵심 인력 및 보유 기술 유출에 따른 위험. 그리고 여섯 번째, 임상 시험의 지연 또는 실패 위험. 그리고 일곱 번째, 판매 파트너사 및 임상 CRO 업체의 계약 중단 및 업무 위탁 관련 위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작용 발생 및 오작동으로 인한 평판 하락 위험. 예, 이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위험 요소 8개를 나열했고요. 이 8개 중에 하나만 터져도 되게 좀 위기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뭐 인도네시아, 뭐 유럽, 중국 쪽에 뭐 판매권을 체결을 하고 그 길이 열렸다고 해도 그 이오 패치 뭐 펌프가 갑자기 뭐 부작용이 발생한다거나 임상 실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비속어로 얘기하자면 좆되는 거죠. 예. 아무튼 이 8개 위험 요소, 하여튼 다양한 이 위험 요소를 다 이겨내고 이오플로우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저희 주주들 이렇게 각자 일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일반인들은 그저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한 말을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번 이오플로우 유무상 증자의 뭐랄까 회사 대표의 책임 경영이 느껴집니다. 원래 신주 배정 물량의 15%만 참여 예정이었는데 주식담보대출을 통하여 100억 원으로 조달해서 배정 물량의 50%까지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몰라라 신주인수권 시장에 다 매도하고 수익 챙겨서 빤스런하는 몇몇 대표들의 행보와는 다르게 느껴지며 이오플로우 사업에 대한 확신이 주주 입장에서는 더 생긴다고 할까요? 요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뭔 말이냐면 원래는 이제 신주 배정 물량의 15%만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재진 대표님이. 근데 이제 유상증자 청약 비중을 높였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배정 물량의 15%만 인수하려다가 이제 50%인 약 29만 주를 사드리기로 결정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1차 발행가인 37,800원을 대입하면 110억 원어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플로우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이오 패치를 비롯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통해서 나온 본인의 결과물들에 애정을 갖고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켜봐야죠 우리는. 예, 끝났습니다.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사실 말이 3일이지 온전히 집중한 시간만 하면 뭐 하루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중간중간에 담배도 피고 힘들어가지고 잠깐 누워있다가 뭐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시간 빼면 하루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주린입니다. 이제 1년 좀 넘었으니까 장기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주린이 갬보기 채널에서 가장 긴 영상이네요. 오늘 컨텐츠가.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봐주셨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주식에 너무 목매달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처럼 본인의 인생에서도 뭔가를 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가 되겠죠. 자기 인생을 지키면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곧 2021년 이오플로우 전체 매수 내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엔 이오플로우의 청약한 내용에 대해서 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한자가 더할 증, 그리고 재물자. 알람이 울리네.